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7%가 넘어서 거의 8%에 다다를 수가 있거든요. 최근 증시 하락이 매섭습니다. 글로벌 증시는 다시 조정을 받고 있고요. 코스피는 재차 2700선을 내줬습니다. 하락의 원인을 꼽자면 단연 인플레이션입니다.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3월 한 중순 말부터 시작이 됐는데 중국의 오미크론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도시 봉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 공급망 병목 현상을 더욱더 야기시키는 요인이죠.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계속해서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강력한 긴축을 단행하겠다라는 부분을 시사를 하면서 시장에서는 야, 이러다가 경기 침체로 간 것이 아니냐라고 겁을 먹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굳건한 주식이 있어서 눈길을 끕니다. 바로 배당주입니다. 자, 이 그래프는 대표 미국의 배당 ETF VYM과 S&P 500 지수의 올 들어서 상대 성과를 비교한 부분입니다. 이 주황색 선이 VYM인데 올 들어서 0.33%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요. 같은 기간 S&P 500 지수는 7%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이게 배당주가 올 들어서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시장이 안 좋으면은 상대적으로 배당주가 잘 버팁니다. 왜냐하면은 배당 수익률의 공식이 배당금 나누기 주가거든요. 근데 분모인 주가가 떨어지면은 당연히 이 배당 수익률이 높아지겠죠. 자, 따라서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배당을 많이 지급하는 기업들이 금융주가 많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금융주가 금리 상승의 수혜주입니다. 그래서 최근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을 반영을 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이렇게 배당주가 강세를 보인다? 라고 한다면 글로벌 증시 너나 할 것 없이 한국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죠. 이 배당주가 견조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인플레이션을 이길 배당주는 무엇인지, 자, 기왕이면은 올해 역대급 배당이 기대되는 주식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종목 선정 기준입니다. 자, 첫 번째로 배당 수익률이 2.5% 이상 되는 기업을 선별을 했습니다. 왜 하필 2.5%냐? 자, 만약에 시장금리가 5%입니다. 근데 배당 수익률이 한 2%에서 3% 돼요. 자, 그렇다면 과연 매력적인 배당주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볼 수는 없겠죠. 자, 반면에 제로금리 시절에, 자, 그때 당시에는 배당 수익률이 한 1.5%만 돼도 괜찮네, 투자할 만한 배당주다 라고 평가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배당 수익률의 기준은 시장금리를 반영을 해서 결정이 된다. 근데 최근에 이 시장금리를 살펴보시면 단기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거의 3%에 다다르고 있어요. 자, 근데 아직까지 시중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한 적금 예금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자, 그런 차원에서 배당 수익률이 한 2.5%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매력적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올해 역대급 배당이 기대되는 주식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이 배당금을 높이는 주주 친화적인 기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 기준을 3년 연속 배당금을 높인 기업, 자, 여기로 한정을 했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를 말하거든요. 즉 코로나를 지나면서도 배당금을 올린 기업이다. 이 기업은 주주 친화적이다 라고 평가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배당금의 원천은 무엇이죠? 바로 실적입니다. 따라서 올해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들, 이 기업들로 한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는 기업이긴 한데 어차피 이걸 컨센서스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컨센서스가 잘 맞지는 않겠죠. 따라서 이 최근 실적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1분기 실적 시즌이잖아요. 근데 이 1분기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하면서 이 애널리스트들이 여러 방면으로 분명히 조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상황에서 1분기 실적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신뢰할 만하다라는 차원에서 3월 말, 즉 지난달 말 대비 실적 시즌에 돌입하면서 뭔가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된, 자, 그런 기업들, 자, 이런 네 가지 기준을 적용을 해서 역대급 배당이 기대되는, 자, 그런 주식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JB금융지주부터 나스미디어까지 총 12개 기업이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이 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시가총액 나와 있고요.
바로 옆에 주당 배당금 3년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년 동안 꾸준히 배당금을 올린 기업들 여기 기재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옆에 배당 수익률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배당 수익률은 2021년 주당 배당금을 현재 주가로 나눠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배당 수익률이 높은 순으로 이렇게 나열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순이익이라고 해서 가로 열고 12개월 포워드라고 나와 있죠. 이 12개월 포워드는 무슨 얘기냐? 현재 시점으로 앞으로 1년간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작년과 비교해서 과연 얼만큼 증가를 했는지 이 증가율이 어느 정도 나오는 기업을 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앞서서 이 이익 증가의 신뢰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최근 실적이 얼마나 잘 나올 것인지 그 부분도 중요하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3월 말 컨센서스 대비 실적 시즌에 돌입한 지금 현재 컨센서스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이게 최소한 플러스 값을 지닌 그런 기업들을 한정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컨센서스 대비 얼마나 증가를 했는지 그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주가 52주 최고가 대비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을 기재를 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몇몇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JB금융지주입니다. 이 기업은 무려 배당 수익률이 거의 한 7%에 다다른 기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예대 마진이 확대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실적이 일단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중은행들이 발빠르게 또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런 차원에서 영업 환경 역시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한 2.5%, 6%까지 가다가 2.4%까지 단기간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2년물과 역전 현상이 발생을 했죠. 그러면서 미국의 금융주들이 꽤 낙폭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JB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미동이 없었습니다. 자, 그 이유가 이렇게 높은 배당 수익률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죠. 여기에서 만약에 한 10% 정도 주가가 더 빠진다라고 한다면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7%가 넘어서 거의 8%에 다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배당 수익률이 되는 것이겠죠. 자, 두 번째 LX 인터내셔널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물류 사업 부문을 가지고 있고 자원 쪽, 즉 석탄이라든지 팜, 농장 이런 사업 부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공급망 병목 현상 때문에 이 운임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류 사업 부문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도 상승을 하고 있죠. 이 부분은 석탄이라든지 팜 이쪽 사업 부분에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 대표적으로 이 LX 인터내셔널을 인플레이션 해지가 가능한 주식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의 배당금을 보시면은 상당히 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2020년까지 주당 400원을 배당을 했는데 2021년 같은 경우에는 무려 2,300원, 2020년 대비 무려 6배나 높은 배당금을 책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배당금이 드라마틱하게 증가를 한다라는 거는 뭔가 그 기업의 주주 환원 정책에 변화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원래 이 LX그룹이 작년에 이 LG그룹에서 계열 분리를 한 이후에 사명을 LX로 바꿔버렸죠. 자, 그러면서 주주 환원 정책에 상당히 힘을 쓰는 모습입니다. 자, 마찬가지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행보를 보입니다. 2020년까지 주당 배당금이 1,350원이었는데 2021년에는 5,400원으로 4배가량 증가를 시켜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열 분리가 되면서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하는 그런 모습이다.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실리콘 웍스라는 기업이었죠. 이 비메모리, 반도체 팹리스 업체인데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DDI, 타이밍 컨트롤러 이런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업입니다. 대표적인 애플 수혜주로도 알려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반도체 기업이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를 하면서 이 고배당주로 탈바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APTC 살펴볼게요. 사실 이 APTC도 반도체 관련 주식입니다. 이 기업은 반도체 장비 기업이에요. 국내 최초로 건식 식각 장비를 국산화한 기업입니다. 식각이 반도체 회로 패턴을 새기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깎는 그런 작업을 하는 장비입니다. 여기 창업주가 글로벌 반도체 장비 1위 회사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즈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자, 그런데 나와서 이렇게 APTC를 설립을 했고 국내 최초로 건식 식각 장비를 국산화해서 현재 SK 하이닉스와 거래 관계가 끈끈한 기업입니다. 자, 최근에 공시 내역을 보시면 계속해서 단일 판매 공급 계약 공시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만큼
수주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배당금을 계속해서 높여서 배당 수익률이 무려 5.5%입니다. 상당히 높죠? 고려아연 살펴보겠습니다. 고려아연 역시 매년 이렇게 배당금을 높이는 기업으로 유명하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의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죠. 아연, 납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해서 이 전반적인 비철금속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고려아연이 이 아연 정광을 수입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정련, 재련 과정을 거치면서 각종 아연이라든지 납, 그 다음에 부산물로 금, 은 이런 것도 채취를 합니다. 따라서 이 전반적인 비철금속 시세가 오르면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또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이냐면 TC, 즉 재련 수수료입니다. 이 부분 역시 하반기로 갈수록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윈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은 시가총액이 한 2,300억 원에 불과한 소형주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기업도 배당금을 매년 성장시키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네트워크 보안 장비를 만드는 기업인데 주력 제품이 IPS, 침입 차단 시스템입니다. 네트워크망에서 이동하는 통신 데이터를 감시를 해서 해킹, 유해 트래픽을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장비입니다. 이 기업의 작년 매출액이 964억, 영업이익은 210억인데 올해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는데 매출액은 1,100억, 영업이익은 240억 원 정도를 제시를 했어요. 근데 이 기업이 우리나라에선 드물게 매년 이렇게 가이던스를 제시한 기업이고요. 3년 가이던스 달성률이 96%입니다. 즉 100억을 가이던스로 내놓는다라고 한다면 96억 원 정도는 달성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좀 신뢰할 만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최근에는 KT와 국내 공공 클라우드 전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의 PR이 지금 10배밖에 안 됩니다. 국내 이 보안 관련주와 비교를 해봤을 때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좀 이 공공기관 쪽에 납품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적이 성장하고 배당 매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대를 해볼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LS 전선 아시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트남 1위 전선 사업체죠. 근데 이 기업이 2015년부터 작년까지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이 27%에 다다릅니다. 매년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올해 들어서는 베트남 인프라 투자 확대, 이 부분에 수혜가 기대가 됩니다. 신재생 에너지, 지중화 이런 사업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중화라고 한다면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약간 좀 달동네 이런 데 가보면은 개발이 좀 덜 된데 전봇대가 세워져 있고 막 전선이 이 전봇대를 계속해서 연결하면서 이어져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땅속으로 묻는 그런 작업을 지중화라고 합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 전선의 원재료가 구리잖아요. 구리 가격이 최근에 오르면서 이 전선 가격 역시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는 그러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역대급 배당이 기대되는 주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원자재라든지 아니면 자원 개발이라든지 뭔가 이 최근에 인플레가 발생을 하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이 인플레를 해지할 수 있는 주식이 대부분 존재를 했습니다. 확실히 이런 기업들이 실적도 도와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 매력도 갖추고 있고 배당주로서의 매력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완화된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연준의 매파적인 정책이 선회를 하는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 단기 투자 매력은 또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완전히 소외되고 있는 IT 기술주라든지 그쪽으로 또 매수세가 쏠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자, 추가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정말 역대급 배당을 지급할 수 있을 만큼의 실적 성장이 잘 나오는지 이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도 꾸준히 할 필요가 있겠죠. 아무쪼록 최근의 장세가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긴 한데 지혜롭게 잘 대처하시고 꼭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